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지금 옆에 보시는 지프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모델입니다. 최근 FCA 그룹의 실적은 이 지프 브랜드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프 레니게이드,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 여기에 랭글러까지 다양한 모델들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신형 랭글러는 2018년 미국에서만 24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이것은 2017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도 랭글러는 2018년 1768대가 판매가 돼서 전년 대비 24.1% 판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승한 차량은 2018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한 풀모델 체인지 모델입니다. 익숙한 세븐슬롯 그릴과 원형 헤드램프가 가장 먼저 눈에 익숙하게 들어오는데요. 오랫동안 봐왔던 지프 브랜드의 아이콘과 같은 디자인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질린다는 기분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헤드램프는 현대적인 변화를 적용해서 LED 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기존 모델보다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무게도 줄이면서 지프다운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형 지프 랭글러가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인 측면에 더해진 루비콘 로고는요, 지프의 개발 무대이기도 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험준한 산악도로 루비콘 트레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차체 측면 도어 앞쪽에는 이제 트레일레이티드라는 글자가 새겨진 엠블렘도 있는데요. 이 엠블렘은 루비콘 트레일을 주파할 수 있는 차량에 붙여지는 그 나름의 자격 표시와도 같은 의미인데요. 물론 공인된 그런 표식은 아닙니다. 지프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외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소프트탑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랭글러 모델은 처음으로 적용된 이 소프트탑은 룸미러 옆에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시속 97km의 속도에서도 2열까지 완전히 개폐가 가능한데요. B필러를 가로지르는 이 프레임에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랭글러 모델들도 지붕을 탈착할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용 공구가 필요하고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요. 이 개인이 혼자서 이 지붕을 탈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램프리에 연결된 선을 빼고 이 지붕을 탈거하는 작업도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탈거한 지붕을 보관하는 것도 이 착오가 있지 않다면 상당히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버튼 조작으로 쉽게 2열까지 열리는 이 소프트 탑이 적용된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은요, 편리하게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꺼운 쿠션이 더해진 가죽 시트나 굵은 스티어링 휠, 그리고 운전석과 가까운 대시보드, 전면 스크린 같이 여기저기 이제 랭글러 다음이 느껴지고 있고요.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은 바로 기어 노브 주변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기어 노브 왼쪽에는 이제 구동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그 트랜스퍼 레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구동 방식을 변경하는 이러한 기능들 상당히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이제 구동축을 변경하는 4L, 4H 이것 외에도 전후의 구동력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4H 오토 모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4H와 4L은 이제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만큼 이 구동 방식의 변경 같은 경우 이 차량을 정지한 상태에서 조작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하지만 원하는 위치로 조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서 약간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토글 스위치나 버튼 조작만으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요즘 차량들과 좀 달리 좀 아날로그적인 설정 또한 랭글러의 매력 가운데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좀 어딘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 하단에 이제 왼발을 올려둘 이 풋레스트가 없기 때문인데요.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왠지 이 왼발이 좀 갈 길을 잃은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본격적인 오프로드에서는 단단히 좀 하체를 좀 지지해주고요. 이렇게 차량 밖을 내다볼 일도 많은 만큼 공간의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열 하단에는 고무 재질의 바닥 깔판이 놓여 있는데요. 오프로드답게 이 산악지형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모습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화물칸은 옆으로 열리는 해치와 수직으로 열리는 이 유리 해치를 모두 열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뒷좌석의 등받이를 모두 젖히면 적재 공간을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지프 랭글러 하면 오프로드 성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4H 오토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그야말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오프로드 코스를 아주 담백하게
아주 편안하게 주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4L 모드로 전환할 필요도 없었는데요. 상당히 가파른 경사로에서 처음에는 이제 2H 이륜 모드로 진입을 했을 때는 뭐 여러 차량들과 다 같이 접시력을 잃고서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4H 오토로 전환하고 나서는 뭐 전혀 다른 주파성이 이제 솟구쳤는데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사로 중간에서 차를 세워서 사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도 연출해 봤지만요. 꽉 찐 산키를 이제 놓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엔진은 배기량 2.0L의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랭글러 너마저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는 변화인 것 같은데요.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구동 장치도 가득하지만 효율성이라는 이 현대의 과제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엔진 탑재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기존 모델 대비 연비는 거의 35% 가까이 개선이 됐고요. 시승한 지프 랭글러의 루비콘 파워탑 모델의 복합 연비는 8.2km 리터입니다. 150km 정도 시승을 마치고 이제 직접 측정한 연비는 7.9km per 리터 정도가 나왔는데요. 복합 연비에 소폭 미치지는 못하지만 다소 거친 테스트 환경을 고려하면 뭐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로드 주행 성능도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뭐 다양한 SUV 모델들의 이러한 세련된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랭글러에서 기대한다면 뭐 다소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엔진의 진동이나 소음, 좌우의 움직임, 차량의 좌우 움직임에 따른 뭐 흔들림 이런 것들은 사실 안락한 주행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프 랭글러 역시 이제 시대의 변화,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기존보다 편안해진 주행성은 일반 도로에서 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차량의 움직임이나 도로의 요철에 따라서 흔들림은 있지만 그 흔들림이 정리되어 있다고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이 가속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 차량의 가로 방향을 기준으로 차체가 회전하는 이 피칭 현상이 있는데요. 지프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모델 같은 경우에 지면과 수평을 이루고 전후 좌우 서스펜션이 호흡을 맞춰서 좀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탑승자가 불쾌하게 느낄 움직임이 좀 잘 억제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과 비교해서 오랜 시간 주행해도 피로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시승기를 쓰면서 이제 의뢰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하게 되지만요. 지프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의 경우에는 뭐 딱히 비교할 만한 차량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하는 차량이 있지만 이 랭글러는 이들과 좀 비교하기 어려운 좀 확연히 다른 주파성, 오프로드 주파성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최신 지프 랭글러는 다양한 편의 장비와 현대적으로 변화한 온로드 주행 성능으로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몰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 중인 랭글러 모델들의 가격이 상당히 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 이 차량의 가치를 말해주는 한 예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경쟁 모델들과의 차별화가 더욱 절실해지는 현대 자동차 산업 속에서 지프 랭글러는 오히려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되기 어려운 자리에 좀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랭글러의 매력이자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